오늘자 주요 신문에 나온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면에서 G2 국가의 권력 재편에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에서는 8일부터 15일까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와 중앙위원 1차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국내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사 네오위즈게임즈가 삼각합병을 시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삼각합병은 모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서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달 자회사인 부동산 시행관리업체 NNA와 PC방 사업 등 게임업 관계사인 네오위즈 INS를 삼각합병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기아차의 상당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됐다고 발표하자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이 즉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보상 방식은 기존 연비와 새로 조정된 연비 차이만큼 기름값을 따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1인당 $100 75센트,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근 동향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3일 일본으로 출국 후 베트남과 중국을 둘러본 뒤 한 달 만에 귀국했으며 그동안 장기 해외 출장 후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한 때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 임원 인사와 내년 사업 계획 등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비즈니스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과 대우, 동양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메신저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 금리를 6년간 담합하고 약 4천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가계와 기업, 정부 등 이른바 경제 3주체의 부채 합계가 3천조에 육박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3주체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2,962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3조, 2007년에 비해 1,000조 가까이 늘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소식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에는 옛날 금리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는 소식과 함께 대출 3년이 지났으면 저금리로 갈아탈 적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수출기업이 견뎌낼 수 있는 환율은 1,050원이라는 코트라의 분석 보고서 소식을 담았습니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양적 완화와 한국 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분간 원화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대체로 1,100원 전후에서 환율이 움직이겠지만 내년 하반기 1,040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